당진시 GJ빌딩 주차장에서 작업 중이던 카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당진시가 구제역 특별 예방 활동에 돌입합니다.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제3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JIB 뉴스 조아진입니다. 28일 오후 10시 30분경 당진시 GJ빌딩 주차장에서 작업 중이던 카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져 작업 중이던 55세 김모 씨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당진시 GJ빌딩 주차장에서 장비기사 김 씨가 운영하던 카크레인에 피해자가 타고 건물 외벽 환풍기 설치 작업 중 약 15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카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져 피해자가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 원인이 대부분의 노후 장비를 교체해야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교체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크레인 사고들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장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당진시가 전북 김제와 전북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유입 방지를 위한 거점 소독 장소를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톨게이트에 설치하는 등 특별 예방 활동에 돌입합니다. 당진시는 구제역 방역초소 설치와 운영을 위해 예비비 2,500만 원을 긴급 편성하고 거점 소독 장소를 지난 15일부터 1일 16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102개 양돈 농가에서 사육 중인 23만 두에 구제역 긴급 일제 접종을 마치고 축산 농가와 방문 차량을 중심으로 일제 소독에 나섰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의 신년 모임을 자제해 줄 것과 축사 관련 교육도 잠정 연기하는 등 구제역 특별 예방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전국 추가 확산에 대비해 거점 소독 초소와 초소 운영 물품 등을 점검하고 구제역 경계 경보 발령 시 삽교청과 합덕읍 등 주요 이동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소독 초소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 15,000여 명을 위한 보금자리인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28일 김홍장 시장을 비롯해 당진시 노사민정위원,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위치한 연수정 빌딩 2층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운영단체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가 앞으로 운영을 맡게 되며 상대적으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한 근무 여건에 처한 비정규직의 권익 향상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관련 교육과 홍보도 실시될 예정이며 전문 공인 노무사를 통해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상담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제34회 당진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는 당진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이 상정됐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편명희 의원과 맹봉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광 시의회 의장은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 시행 계획과 집행부 계획, 비전을 발표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나아가 시정 계획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의회 여러 의원들에게도 시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34회 당진시의회 1차 본회의에는 신규 공무원들이 참석해 공직자들과 의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진시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통합 일자리 지원센터 내에 청년 취업 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청년 일자리 전담 상담사 1명을 배치해 지난 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해 전국시 단위 고용률 2위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역 내 비경제 활동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령별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진 통합일자리센터에서는 그동안에도 10여 년 동안 일자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청년들의 취업 창구를 개소하게 된 이유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타고난 가치관, 끼, 역량들을 발휘해서 찾아가는 길에 저희들이 좀 더 옆에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생각해보면은 그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는 길에 저희들이 좀 더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개소했는데 개소를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의 기회를 빨리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청년이 장성한 청년 2명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엄마로서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또 특별히 대학 등록금이 낮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라던가 학력이라던가 여러 가지들 준비하는데 그것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준비되어 있는 만큼 그 준비되어 있는 좋은 기업에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그 다음에 서두르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갈 수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올부터는 모든 공채 시장에서 NCS가 또 하나의 스펙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그건 전혀 스펙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직무에 대한 역량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윤리나 가치관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그 장벽은 그리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많이 얻고 또 준비되어서 좀 더 공격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성래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정성래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지역사회에 현존하는 여러 문제점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등 공약 발표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현재 관내 철탑은 526기이며 향후 100여 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저는 송전탑 총량제 실시와 함께 송주법 등 4개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해 송전탑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송전탑이나 송변전 설비의 계획부터 추진, 보상, 지원 단체 이르기까지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전탑 총량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전탑 밀집으로 인한 전자파, 경관 저해, 집가 하락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일정 기수 초과 시 송전탑 등의 추가 건설을 아예 차단하거나 지중화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진시의 경우 526기, 대략 1km당 1기꼴로 서 있습니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인체위해 감수 보상을 신설하고 재산적 보상을 확대하며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 이주 대책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지중화 비용을 토지 소유주가 아닌 전기 사업자와 도시 및 공장 지역 전기 소비자에게 부담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도 송주법 보상 및 지원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전력 수급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주성 제고와 환경적 우회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전력 수급 기본계획과 장기 송배전 설비 계획을 엄격하게 심의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예, 당진시민 전체 사용자의 50% 전기 감면 혜택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추진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전기 관련 악법으로 정평이 난 전환개발총칙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지자체 동의 없이 하천법, 산지관리법 등 19개 법률의 인허가 등이 일방적으로 처리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지자체와 주민 의견이 반영된 종합환경영향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해 과도한 인허가 의제를 차단하겠습니다. 송전선로 설치지역 선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한전 내부 규정에 의한 입지 선정 자문회의가 아닌 법적 기구를 통한 절차적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과 성문 간척 농지 분양, 발전소 해처리장 토지 이것을 지자체 기속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을 개정해 지자체 기속본을 증대하겠습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 정산 과정에 지자체 참여 등 감독을 강화해 사업비를 부풀려 사업자가 매립지를 통째로 소유하는 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기속본을 늘려 공공용지로 활용하겠습니다.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보면은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비용 합산 금액이 있습니다. 과거 한보철강이 공유수면 250만 5,900m, 75만 3,004평을 매립하면서 계획에는 570억 원이었으나 5배나 많은 2,800억 원으로 정산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감사 결과 한보철강으로부터 800억 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는데 이 800억 원이 부풀려 조작되지 않았다면 매립 면적의 30%, 약 24만 평은 국가나 당진시에 기속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매립 정산 제도의 개선을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성문 간척 농지 분양은 잔여 농지 1,478헥타르, 현재 74개의 영농조합 약 3,000여 명의 농업인들이 임대 경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황금어장을 잃은 인근 주민 보상 차원에서 이 농지의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양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 장기 상환토록 해 피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자체 기속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사용연한이 건가에 생산된 해처리장 토지는 지자체에 기속돼야 합니다. 특히 매립 과정에서 사업비 투자는커녕 오히려 혜택을 본 발전소 해처리장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소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 발전소 소재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발전소 해처리장을 지자체 공공용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5일 합덕읍을 시작으로 26일 대오지면, 29일 정미면 등 2016년 연도수방 주민과의 대화를 열었습니다. 26일 대오지면에서 진행된 연두순방에는 김홍장 시장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 시의원,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홍보 영상 상영과 함께 시정 설명, 주민과의 대화, 시설 방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신성장 동력 육성 등 6개 분야 역점 사업에 대해 밝혔으며 연두순방에 참여한 대오지면 면민들은 보건지소 기능 보강, 주민자치센터 건립, 경장로 정비 사업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알림으로써 대오지면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어 김홍장 시장은 주민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시정의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단지를 조성합니다.
에너지단지는 가축분뇨, 음식물, 은폐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가스를 비롯해 액비 생산 폐열을 이용한 온실 설치 등 친환경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의 성장 모델로 기존의 하수종말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축산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한 에너지단지를 뱀이동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산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정책기획 담당관실 담당으로 단일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보령시가 지난해 7월 맞춤형 급여로 주거급여를 개편 시행하면서 종전 대비 주거급여 수급자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4%가 확대돼 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189만 원으로 완화됐으며 임차급여 지원의 경우 기존 임대료가 월 최대 19만 원에서 19만 5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임차급여 지원 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가가구 지원 대상은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경중대 보수로 구분 지원하며 보수 단계별로 3년, 5년, 7년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편 시는 올해 주택 노후도가 심해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저소득층 14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주거 환경 개선과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6년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등 총 120동 규모로 45억 원을 들여 추진하게 되는데 주택 개량은 농어촌 주민과 귀농자 등이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15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70%까지 융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청소년 탈선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농어촌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철거를 시행합니다. 신청 마감은 1월 22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 점검 후 다음 달 말에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송석두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8일 서천 유보도를 방문해 세계 자연유산 등재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송 부지사는 이날 섬 동쪽 갯벌을 찾아 세계 자연유산 등재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유보도 갯벌은 천연기념물 제326호로 검은머리 물대새를 비롯한 56종 39만 개체의 조류와 125종의 저서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습지보호협약인 람사르 협약과 철새보호기구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는 유보도 갯벌을 2019년까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송 부지사에게 선착장 확장과 유보도리 승격, 도서 해양 쓰레기 처리 등을 요청했고 송 부지사는 섬이 갖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해 주민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응급구조 및 산불 진화가 가능한 다목적 소방 헬기를 유치해 군민 안전 지키기에 나섭니다. 군은 충남소방본부 항공구조구급대로부터 응급, 구조구급 및 산불 진화 목적의 다목적 소방 헬기를 남면 신혼리 한서대 태안비행장에 유치해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유치한 다목적 소방 헬기는 응급의료 장비, 야간 비행 장치, 지상 충돌 경고 장치 등 첨단 장치를 갖추고 있어 대형 재난 및 특수 사고 시 전문성과 대응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이 많고 해안과 인접해 소방력 접근성이 취약한 태안 지역의 약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이륙 후 30분 이내에 충남 전역의 종합병원에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되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오늘은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종일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나 눈은 밤이 되면서 점차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기상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진 지역 아침 최저기온 0도, 한낮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논산 지역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5도로 예상되겠고요. 청양 지역 영하 1도에서 4도 사이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산은 최저기온 영하 2도,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도 여전히 말썽인데요.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찐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